여기 모든 경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마이너스 465원이에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얘기죠. 명백한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을까요? 무려 14조 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14조 원짜리 미스테리 삼천당제약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약 14조 4천억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삼천당 제약에 매긴 가격표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자, 바로 이 표가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죠. 유한양행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유한양행은 1년에 매출이 2조 원에 가깝고 당연히 흑자를 내는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9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삼천당제약은요. 2025년 예상 매출이 2,318억 원, 유한양행의 10분의 1 수준이죠. 심지어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유한양행보다 5조 원이나 더 높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숫자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래의 가능성에 시장이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베팅의 대상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꿈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의 이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삼천당 제약의 성장 동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기둥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복제약이에요. 오리지널 약인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치료제인데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연간 14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이 약의 복제약 비젠프리를 만들어서 최근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특허 문제까지 해결했어요.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이미 판매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현재를 받쳐주는 아주 단단하고 현실적인 기둥이죠. 하지만 시장을 정말로 미치게 만든 건 이게 아닙니다. 바로 제약업계의 성배라고까지 불리는 기술. 주사가 아니라 먹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번 배에 고통스럽게 주사를 맞는 대신 그냥 알약 하나를 물과 함께 꿀꺽 삼키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 이게 바로 삼천당제약이 도전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GLP-1이라는 성분을 주사가 아닌 먹는 약, 즉 경구용으로 만드는 기술이죠. 이 시장의 잠재력은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고비, 리벨서스 같은 약들의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무려 68조 원에 이를 걸로 보고 있거든요. 삼천당제약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먹는 약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뚫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희망이나 꿈이 아닙니다. 이 표를 좀 보시죠. 최근 유럽 11개 국가 맺은 실제 계약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익 분배 조건입니다. 판매에서 남는 순이익의 무려 60%를 삼천당제약이 가져가요. 이건 업계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정말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파트너사가 삼천당제약의 기술력을 그만큼 높게 쳐주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2032년에는 매출 1조 원에 영업이익만 7천억 원을 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의 적자 상태와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도약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14조 원 가치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싶으시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이 거대한 꿈을 떠받치고 있는 바로 그 핵심 기술, 그 자체는 정말 단단하고 안전한 걸까요? 모두가 이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 한 언론사의 탐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는 회사가 그동안 단 한 번도 투자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아주 불편한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바로 이 헤드라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꿈의 출발점이었던 경구용 플랫폼 핵심 기술 SPAS가 사실은 이미 5년 전에 국제조사기구로부터 진보성이 없다, 즉 이건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PCT 특허 출원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건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 이런 기술로 여러 나라에 특허 좀 내볼게요 하고 신청서를 낸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조사기구가 일종의 예비심사 의견을 주는데 이게 특허가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2019년에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20년에 진보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받은 사실, 그리고 결국 2022년에 아무런 추가 조치를 안 해서 특허 출원이 취하 처리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묵해왔던 겁니다. 그럼 국제조사기구는 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삼천당 제약의 에스페스 기술이 이미 세상에 공개된 다른 회사들 기술과 너무 비슷해서 독창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에이, 그건 옛날 1세대의 기술 얘기고 지금 유럽이랑 계약한 건 더 발전된 2세대 에스파스 기술일 거야. 실제로 회사도 2020년에 2세대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탐사 보도에 따르면 국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2세대 에스페스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삼천당제약이 낸 다른 경구형 기술 관련 특허도 없었고요.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대부분은 원래 잘하던 안과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회사는 적절한 시점에 공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너무나도 화려한 청사진과 탐사 보도를 통해 드러난 아주 불편한 진실,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조 원대 계약과 시장 독점에 대한 달콤한 기대감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기술의 뿌리가 되는 특허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개의 상반된 이야기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삼천방제약의 14조 원이라는 가치는 거대한 꿈과 그 꿈의 근거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사이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보입니다. 시장은 이미 거액의 돈으로 꿈에 베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의 토대가 단단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15조 원의 기적일까요?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카주로 만든 집일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